자, 이준석 기자회견 세 번째 주제입니다. 자, 오늘 오후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를 진즉에 했었죠. 여의도에서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준석 대표가 어디서 몇 시에 기자회견을 하겠다라는 것을 예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검색을 해봤는데 아직 기사 뜬 게 없어요. 2시에 한답니까? 아, 시간 공지가 됐군요. 2시에 오늘 기자회견을 한답니다. 2시에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자,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어제는 기자회견 전까지 전화기를 꺼둘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우리 정미경 의원께 여쭤볼게요. 이준석 대표 이제 2시에 기자회견 한 1시간 한 10분 정도 후에 기자회견을 한다는 건데 뭐 대단한 폭로 같은 걸 할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예, 그럴 것 같지 않고 사실은 이 가처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잖아요. 만류하고. 그랬으니까 본인도 아마 생각을 많이 하고 좀 찜찜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 가처분 내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왜 내가 가처분을 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직접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이 대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정도 수위로 얘기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 대표 엊그제는 또 무너진 건물에 영업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린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쌓는 건 2년, 무너지는 건 2주라는 짤막한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근데 저 2년과 2주가 뭔가 좀 의미가 있어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2020년 총선 참패 이후에 대표를 지내면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 같고요. 무너지는 건 2주. 이것은 내부 총질 문자 공개 후에 주호영 비대위 체제 전환 기간이라고 보는 분석도 있습니다. 박상규 의원님. 네. 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야말로 본인이 큰 선거를 대표로서 2개를 이겼고 또 그 이전에 이제 오세훈 시장과를 당선시키는데도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3번의 선거를 사실상 승리로 이끌었던 그 자신의 업적을 부각시키면서 네. 동시에 그렇게 어렵게 당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네. 이제 이번 수해도 보면 그 수해 때 저런 모습이 많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그냥 무너지는 데는 2주가 아니라 뭐 20분 안에도 이루어진 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극명하게 이 재난 현재의 상황, 수해 상황과도 대비시키면서 네. 본인으로서는 이제 지지층을 향해서 또 중도 무당파들을 향해서 또 자신들을 아직도 자기를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보수층을 향해서 네. 억울하다. 억울하다. 이거를 호소하는 상징적인 저런데 굉장히 이 대표가 능해요. 예. 이미지와 어떤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강렬한 인상을 주는 거죠. 예. 나는 억울하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좀 자막에 좀 전에 나왔는데 오늘 이제 이준석 대표가 조금 전에 한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오늘 2시에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예고했고 많은 말을 할 거다. 기자회견 때 많은 말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어떤 말들을 쏟아낼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준석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뭐 대포를 쏠 거다. 뭐 이렇게 얘기까지 했던데 2시 기자회견이 좀 주목이 되고요. 자, 이런 가운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 관련된 질문을 받으면 요즘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빠른 시간 안에 이준석 대표께 연락을 드려서 만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야 만나기를 바라죠.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전했는데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대표가 2시 기자회견 때 뭐 많은 말을 할 거다라고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다는데 뭐 오늘 이후에 또 어쨌든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발언을 가지고 또 뭐 또 혼란을 거듭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또 어떤 얘기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그러니까요. 봐요. 이게 아하. 파장이 어느 정도 커질지를 모르니까 뭐 우리가 예상하기가 어렵지만 많은 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것 같긴 해요. 한 가지 현안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가처분 신청 그 한 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본인이 뭐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감정들 이런 것까지 다 표현하지 않겠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 대표는 뭐 감정 표현이 있어 상당히 좀 좋게 얘기하면 솔직하게 하는 거 아니면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경우 많거든요. 직설적인 화법을 쓰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까지 갈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당에 있는 윤핵관들이나 당을 향해서 본인을 쫓아내려고 하고 몰아냈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울분을 토하는 그런 표현을 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수위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쏟아내면 그건 이제 뭐 국민의힘에게는 혼란이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여론들이 그걸 받아 기사를 쓰고 이러면 결국은 이 이제 논란이 주호영 비대위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은 충분히 얘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미경 의원께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정미경 의원께서는 이번 논란이 있었을 때 이제 고심 끝에 최고위원직을 사퇴하셨고 이준석 대표하고도 좀 접촉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근데 이준석 대표가 좀 잘 설득이 안 되던가요? 좀 어떻습니까, 정미경 의원님? 그 사실은 설득이 됐으면은 여기까지 안 왔겠죠. 예, 이렇게까지 안 됐겠죠. 예, 그다음에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를 하면서 지금 당이 저보다 먼저이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아마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대의가 먼저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억울해도 지금 이 대표 입장에서는 이 대표는 대장이기 때문에 당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억울해도 이런 가처분 해가지고 당이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면 사실 그 정치적 책임을 또 대표는 져야 되기 때문에요. 저는 이게 당에게도 안 좋고 본인에게도 안 좋고 도대체 왜 이게 이겨도 이긴 게 아니고 저도 진 게 아닌데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정말 이해가 좀 안 가요. 아하. 그러니까 아무리 억울해도 국민들께서 진짜 많이 알아주시지 않아요? 지금 억울하다는 거 많이 알아주시니까 여기서 그냥 조금 물러나서 조금 쉬고 있으면 또 기회가 오거든요. 저는 지금이라도 멈춰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멈춰라. 네. 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민의힘 안에서는 주호영 비대위 체제 전환과 함께 권 원내대표 거취 문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의원총회에서 한 번 더 진임을 한 것이 그게 확고한 리더십을 제대로 정립하는데 더 좋은 방법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절차를 한번 거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롭게 원내대표를 뽑고 이런 것보다는 일종의 재신임 절차 같은 것은 한번 다시 의원총회에서 좀 의견을 묻고 더 원내대표 일을 좀 힘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있었던 총체적인 상황이 어쨌든 원내대표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질 거냐 하는 부분은 누구 한 사람이 너 그만둬라 이것보다는 의총에서 이 문제를 한번 물어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본인이 원내대표 자체를 사퇴하든지 하지 않는 이상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본인이 그런 비판을 의식해서 역할을 잘해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또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대위에서 배제하는 문제를 고민해보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라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네, 권 원내대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정혁진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비대위에 참여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책임을 지고 빠지는 게 맞을까요? 일단은 비대위가 구성됐다는 것 자체는 당이 정상 상황이 아니다. 비상 상황이란 뜻이잖아요. 왜 당이 정상이 아니게 됐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당 지도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상적인 상황이 발생을 한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당 지도부는 누구이냐? 보면은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그리고 최고위원들이거든요. 근데 당대표는 비대위원장으로 대체되고 최고위원들은 비대위원으로 대체가 되는데, 그런데 원내대표하고 정책위 의장은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아있다? 이게 좀 정상적인 상황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누구보다도 권 원내대표는 여러 번 실수를 했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실수를 갖다가 했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이런 비상 상황이 초래되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권 대표 아니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여당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을 부담해야 될 사람 중에 한 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사실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정혁진 듭니다. 변호사께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에서 이제 빠져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을 주셨고, 근데 권 원내대표는 아까 하댕커 설명대로 뭐 질문 나오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뭐 약간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지켜보도록 하고요.